M4랑 엔진을 같은 엔진을 공유합니다. 근데 이제 마력 같은 건 조금 개천해가지고 약간 디튠에서 좀 낮춰놓은 형태고, 그리고 이제 지금 초창기 지금 M2 이 모델은 2륜으로 나왔습니다. 폴 모델로 나와 있고, 지금 M3, M4는 4륜 모델로 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M2도 이제 추후에 4륜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 기정사실화는 아니고요. 그렇죠. 근데 M2는 그냥 후륜으로만 내면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많은 분들이 M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4륜은 좀 정서에 안 맞다. 그렇죠. 어차피 뭐 M3, M4 4륜이 있는데 굳이 M2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확실히 운전의 재미는 후륜이 더 재밌고, 네. 근데 이제 마력대가 뭐 E바디, F바디 때에 비해서 마력대가 이제 상승폭이 커졌으니까 트랙션 확보를 위해서 BMW 웨이커에서는 이제 4륜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, 뭐 요새 좀 트렌드가 대체적으로 차량들이 4륜을 많이 사용하니까. 그리고 M2가 저희가 전시장으로 처음 차가 내려왔을 때 기존에 저희가 시승 차량은 M3랑 M4가 있었는데 M3, M4보다 배기 소리가 컸습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일단 실내에서도 이 정도로 들리는 거면 아마 실외에서는 엄청날 것 같은데. 더 크죠. 네. 이 차는 그 오토 홀드 기능이 있긴 있네요. 네, 있습니다. 네, 아까 보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요. 이게 원래 사실 M 차량에는 그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, 맞아요. 예. 유럽의 환경법에 맞춰서 차량을 출시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 넣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. 네. 오, 연속할 때 붕 하네요. 그렇죠. 이렇게 마른 노면이었으면 이제 RPM을 최대한 끝까지 써서 변속을 해보시면 이제 머리를 딱 때려주는 그렇겠죠. 변속감도 느끼실 수 있고, 살짝 툭 치는 소리로 나긴 하네요. 오. 그래도 이제 M3 기존 M2보다는 차가 좀 커져서 맞아요. 컴팩트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운전해보면 그래도 컴팩트 최근에 나온 차 중에서는 거의 제일 컴팩트하잖아요. 근데 옛날에 거의 뭐 M3 수준의 사이즈인 거죠. 그쵸. 예전 뭐 살짝 과장해서 F바디 M3. F바디 M3. 요즘 차들이 하도 커져가지고. 그쵸. G바디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차량들의 이 폭이 많이 넓어지고,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랙션 확보에서는 이제 폭이 넓어지는 게 트랙션 확보에 더 도움을 주다 보니까. 이 차는 전폭이 어떻게 되나요? 전폭이 1885mm. 1885요? 그러면 이 차체 치고는 진짜 큰 거네요. 그쵸. 이제 뭐 2차급으로 따지면 사실 F바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소형차급인데, 뭐 현대기아 차량에서는 그쵸. 뭐 엑센트, 프라이드 이 정도인데 이제 차폭은 중형인데. 그쵸, 중형이니까. 디자인은 어떠세요? 디자인은 근데 조금 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. 근데 호불호가 또 갈리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컴팩트하고 약간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들을 좋아하는데, 저는 사실 F바디 M2가 더 그렇죠.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얘는 약간 뭔가 좀 라이트도 그렇고 다 조금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BMW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코로나링이 없어지고 맞아요.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덴티티가 사라진 느낌이라, 7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라이트를 이렇게 분리하면서 디자인을 그렇게 바꾼 이후부터는 차량들의 디자인이 조금 이제 BMW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라이트의 원형, 맞아요. 데이라이트들이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아쉽습니다. 저도 아쉬운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게 디자인도 계속 보다 보면 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쵸. 처음에 이제 뉴트리아 그릴이 처음 나왔을 때, 히드니 그릴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진짜 최악이었죠. 충격이었죠. 네. 와, 내가 알고 있던 M3가 왜 저렇게 됐을까? 맞아요. 벤츠도 그 E클래스가
M3가 예전에 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잖아요. 그렇죠. 약간 좀 그래서- 풍스러워졌다. 네,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저는 또 괜찮더라고요. 그렇죠. 뇌이징이 중요하죠. 맞아요. 이것도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것도 또 좋아 보이는 날이 오겠죠. 저도 약간 고성능 차량들은 그 계기판 그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바늘 계기판이 아, 응답성이 빠르다 보니까 맞아요.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타다 보니까 고성능 차량들을 타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선호도 차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.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LCD 계기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그래도 신형이 낫다. 맞아요. 하지만 나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아, 나는 그래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바늘 계기판이 맞는 것 같다. 맞아요. 좀 그렇게 두 개의 분류의 파로 나뉘죠. 아니면 이 계기판이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RPM이 이렇게 가로로 올라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약간 중앙에서. M모드로 바꾸게 되면 계기판에 변화가 생기면서 네.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네,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조금. 네. 네. 지금은 이게 RPM이 바뀌는 거라던가 이게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개인적으로는. 얘는 근데 진짜 스포츠카인 게 되게 단단하긴 하네요. 바닥에 노면도 다 느껴지고. 최근에 아우디 RS3를 탔거든요. 시승을 해보셨어요? 네, 근데 그거랑 얘랑 완전 다르네요. RS3는 그래도 펑카이면서도 좀 주행성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스포츠카죠. 네, 5기통 질감은 어떠세요? 거의 뭐 사기통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는 6기통은 따라가지 못한다. 못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. RS3가 해외에서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. 그 동급 차대 뭐 이제 A4 AMG S 맞아요. 그다음에 M2 그다음에 RS3 이 독삼사 대결에서 보니까 RS3가 좀 빠르더라고요. 일단 차도 동급 중에서는 제일 컴팩트하고 맞아요. 근데 전 신기한 게 5기통에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내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. 퍼포먼스는 꽤 좋던데요. 제로백도 3.8초고 최고 속도도 280인가? 얘는 지금 일단은 리밋이 걸려 있잖아요. 그렇죠. 얘도 270, 280 이렇게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리밋은 풀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뭐 패키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패키지를 하거나 네. 제가 알기로는 M 차량을 타시는 분들의 정보인데 그 영종도에 있는 드라이빙 센터에서 네, BMW 드라이빙 네. 센터. 네. 드리프트 3까지 완료를 하면은 리밋을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. 돈을 좀 쓰긴 써야겠네요. 그렇죠. 그 어떻게 보면은 따기도 해야 되지만 네. 거기 그 세션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. 보니까 뭐 그냥 스타터팩 네. 초반에 하는 것도 한 14만 원 이렇게 그쵸, 하는 그 것 정도 하죠. 같아요. 드리프트 2가 2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다 하려고 그러면 네. 3까지 달라고 그러면 그쵸. 그게 또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. 맞아요. 그 하나만 바로 할 수가 없고. 그쵸. 근데 차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뭐 그냥 돈 투자할 것 만하죠. 같아요. 네, 저도 가서 뭐 스트랩도 타보고 했거든요. 좋아해가지고. 할만한 것 같아요. 아깝지가 않더라고요. 돈을 써도. 어떻게 보면은 일상 주행에서도 뭔가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방 훈련 느낌으로 맞아요. 가도 되니까요.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운전면허 딸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. 독일에서는 면허 따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아예 그냥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맞아요. 수 있게. 시원시원하네요. M2가 처음 시승 차량 내려왔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GT카 전 프로레이서 분이 오셔서 하셨는데 네. 그분이 피드백 주시기로는 이제 F바디보다는 무거워졌지만 이 차량의 거동성은 좀 더 뉴트럴해져서 아, 예전보다는 조금 뉴트럴로 코너할 때 돌아가나 보네요. 뉴트럴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F바디랑 M2를 뭔가 프로레이서가 아닌 사람들이 운전했을 때 지금 현행 M2가 좀 더 운전하기 편하고 편해요. 좀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다.
저는 예상보다 코너링 할 때 이게 제가 돌리는 것보다 더 빨리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거의 좀 뉴트럴한 것 같아요. 그쵸. 네, 그 느낌이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. 이제 F바디 때는 얘보다 200kg도 가볍고 약간 좀 더 이제 이거는 E바디 때부터 M 차량을 타셨던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던 거지만 이 FG까지 왔을 때 E바디가 제일 차량이 가볍고 이제 가장 M다운 M 가볍고 이제 말 그대로 운동 성능에만 목적을 두고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조금 내려놓더라도 가장 예민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뭐랄까 야생마적인 네.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차량들의 느낌이 강한데 F바디 때는 그 중간 단계였고 G바디 때는 차량이 너무 똑똑해졌고 네. 전자제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느낌은 좀 많이 사라졌다 이런 피드백이 많더라고요. 근데 M 차량이 이제 목적성이 분명한데 이 차량 무게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사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이 차폭의 변화, 플랫폼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보강 때문이죠. 그래서 이제 보면은 M2도 스트럿바가 존재하고 그런 스트럿바의 유무로 이제 차량의 강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강성 확보 부분에서 뭐 아무래도 철이나 뭐 알루미늄 이런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력대를 또 올려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대가 못 버티고 맞아요. 차대를 강성을 보완을 하면 무게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M2도 보니까 스토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이게 또 네, 맞습니다. 형태로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하부에도 하부에도 또 있고. 네. 아,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게가 증진되고 아무래도 차 자체도 커졌고 그런데도 200kg까지는 납득은 안 가긴 합니다, 솔직히. 200kg 올라가는 거는 네. 과한 것 같은. 왜 좀 무게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Drove me crazy. 또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더 신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근데 저음은 얘가 근데 뒤에 뭐 큰 두경의 우퍼가 있어요. 있기는. 오퍼가 있는 건 사실 되게 작죠. 10인치 정도겠죠. 큰 게 없을 것 큰 같은데. 게 없죠. 네, 공간이 일단 안 나오기도 하고. 그냥 때려주는 거는 되게 좋고 되게 청량하고 깔끔하게 들리는데 깊은 저음은 없는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그냥 약간 좀 대중성에 맞춘 스피커라고 보는 게 맞을 근데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네, 저는 맨날 노래 틀고 다닐 것 같은데. 편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인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딱 보면은 통풍 시트도 사실 유럽 국가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잘 안 넣어주더라고요. 무더위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차량에서 그러한 편의 기능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.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굳이 필요한가? 라는 느낌인 거죠. 굳이 또 문화 차이로 또 신경을 안 써서 만들었는데 또 한국에선 또 그걸 안 넣어주면 또 뭐라고 하니? 그쵸. 그래서 요새는 넣고 있잖아요. 요새는 넣고 있고 예, 그렇게 낮춰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. 근데 넣어도 이게 현대기아 차량의 통풍 시트를 경험을 해보시고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약하지? 약하지 그런 것 같아요. 현대기아차는 뭐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도 엄청 차가워요. 맞아요. 우리나라의 사람의 성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살짝 극단적인 효과를 좀 드라마틱한 효과로 나타나줘야지만 아 이게 좋구나. 맞아요. 약간 좀 밍숭맹숭하게 나타나면 아니 내가 이 돈 주고 이 옵션을 넣어서 차를 샀는데 이 성능이 좀 문제가 있다. 약간 이런 걸 배제시키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해서 단계 그래서 3단계로 만들어주지 않았냐. 단계별로 운전자가 선택해서 써라.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